이사백 변호사님, 오늘은 이제 강제추행에서 정말 의뢰인들께서 궁금해하는 거를 직설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죠? 예, 준비됐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경찰서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이때 당장 해야 할 게 뭐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고소장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바로 정보 공개 신청하고,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되는 지 얼마나 걸려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바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장을 바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고소했는지를 알아야 그와 관련해서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무죄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고소장을 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그냥 혼자 출석하면 안 되나요? 혼자 갔다가 정말 크게 난관을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돈 몇 푼 아끼자고 경찰서에 혼자 갔다가 3시간, 4시간 되는 수사기간 동안에 진술 한 번 까딱 잘못했다가는 바로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방 안에 보통 CCTV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고소가 됐을 때 내가 합의해서 했는데 그 증명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사실 성범죄가 이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방 안에 기본적으로 CCTV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화관이었는지 강간이었는지 강제성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팔짱 낀 사진이라든지 서로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 성관계 이후에 식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린 고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백할 때는 무고로 바로 맞고소하는 건 어때요? 무고라는 것이 100%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을 때는 무고가 안 되겠지만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게 명백한데도 고소를 했을 때는 무고가 되는 거거든요. 조사를 받다가 이제 수사관님께서 뭐 휴대전화 제출하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내밀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임의 제출하는 것을 그다지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건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게 되어 있고 포렌식을 할 때에도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데 임의 제출을 해버리면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범죄로 고소당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니면 많은 수가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 상대방한테 그냥 확인도 잘 안 하고 미안하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미안하다는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왜 그러시는지 진짜 모르겠어. 미안할 일이 있었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정상적으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어놓고 나중에 뭐라 그런다고 갑자기 미안한다고 한다고요? 그거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잘 됐다, 꼬투리 잡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미안하다고 했으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아예 유죄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유죄로 인정될 확률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미안하다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이 사건에 있어서 진지하게 접근하느냐의 무게감의 차이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때도 있잖아요. 나도 술에 취했고 상대도 술에 취했단 말이에요. 이제 여자는 너는 기억이 난다고 고소를 했는데 내가 정말 안 만졌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확인은 안 된 거니까. 그렇게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했으면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봐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음주 상태의 행위를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 정확하게 선을 긋는다는 의미가 어떤 말씀이세요?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행위를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고소를 당하면 막 정말 미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범죄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막 이러고 직장에서 잘리는 게 아닌가 막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피해자 쪽에서 막 합의 제한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합의금 몇 천만 원 주고 내가 억울하긴 하지만 끝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저도 뭐 고소 대리도 하고 고소를 당한 분을 변호하기도 하지만 합의로 종결되는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당하고 합의금을 주고 나서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서 유죄까지 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신 분들한테 이거는 반드시 해라. 그거를 몇 가지만 딱 꼽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강제추행을 당하셔서 고소를 당하셨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하십시오. 강제추행으로 유죄 인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죠. 관련 기관 취업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사안이 심각하면 주변에 고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강제추행이 있었을 당시에 시간별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괜히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질문하고 블로그에 무슨 먼 글을 보고 이런저런 정보에 휩쓸리다 보면 오판을 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요새 챗 GPT도 많잖아요. 챗 GPT로 보고 대응하면 안 돼요? 챗GPT가 상당히 똑똑하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보다 뛰어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거기에 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 그러면 이제 강제추행 고소되면은 이사백 변호사님 찾으면 예, 확실히 열심히 띄워주시는 거죠? 제가 당연히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예.